지중해의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던 고대 세계의 초강대국 로마. 공화국의 위용은 끝없이 뻗어나갔고 그들의 군단은 무적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로마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공포스러웠던 위협은 카르타고나 갈리아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닌 바로 그들 자신의 심장부, 그들이 가장 경멸하고 착취했던 존재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73년 한 남자의 이름이 로마 전역을 공포로 물들입니다. 그의 이름은 스파르타쿠스. 트라키아 출신의 검투사 노예였습니다. 그가 일으킨 미약한 반란의 불씨는 순식간에 거대한 들불로 번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수십만 명의 노예들이 그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고 로마가 자랑하던 정규 군단들이 연이어 그들의 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반란을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를 위해 들고 일어난 위대한 해방전쟁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과 2000년 전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외쳤던 자유는 과연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의 목표는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 불평등한 세상을 뒤엎는 거대한 혁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을까요? 오늘의 지식은 로마를 뒤흔든 가장 위대한 노예, 반란 그 이면에 숨겨진 스파르타쿠스의 진짜 목표를 추적합니다. 여기서 잠깐 1분 컷 지식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청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한 제보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시 스파르타쿠스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73년 이탈리아 남부의 도시 카푸아에 위치한 한 검투사 양성소였습니다. 렌툴루스 바티아투스라는 인물이 소유한 이 양성소는 로마 전역의 경기장에 팔려나갈 상품들을 생산하는 일종의 죽음의 공장이었습니다. 검투사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오직 로마 시민들의 오락을 위해 죽고 죽이는 훈련을 강요당했습니다. 이곳에 트라키아 출신의 노예 스파르타쿠스가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그는 본래 로마 군의 보조병으로 복무했으나 탈영 후 노예로 팔려온 인물로 뛰어난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높은 지성과 품위를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파르타쿠스는 더 이상 운명의 노예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갈리아 출신의 동료 검투사 크릭수스, 오에노마우스 등과 함께 약 70여 명의 동료들을 규합합니다. 그들은 부엌의 칼과 꼬챙이를 들고 간수들을 쓰러뜨린 뒤 마침내 지옥 같은 양성소를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베수비오 화산으로 도망쳐 그곳을 자신들의 첫 번째 거점으로 삼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이 사건을 그저 사소한 소동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불씨는 로마 사회의 가장 큰 화약고였던 노예제 위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탈출 소식이 퍼져나가자 주변 농장에서 착취당하던 수많은 노예들이 희망을 보고 베수비오 화산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한 70여 명의 검투사들은 순식간에 수만 명의 거대한 군대로 불어났습니다. 로마는 이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노예 군대를 얕보고 토벌을 위해 법무관 클라우디우스 글라베르가 이끄는 3,000명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로마군은 화산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을 막고 노예들이 굶주려 항복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쿠스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는 야생 포도나무 덩굴을 엮어 긴 밧줄을 만든 뒤 한밤중에 부하들을 이끌고 로마군이 지키지 않던 절벽 아래로 내려가 잠들어 있던 로마군의 배후를 기습하여 전멸시켜버립니다. 이 승리를 시작으로 스파르타쿠스군은 연이어 로마군을 격파하며 이탈리아 남부를 완전히 장악해 나갑니다. 로마 원로원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2명의 집정관이 이끄는 정규 군단까지 파견하지만 이들마저 스파르타쿠스의 군대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제 스파르타쿠스는 로마에게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닌 공화국 전체를 위협하는 실존적인 공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의 규모가 커지면서 내부에서는 심각한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반란의 궁극적인 목표를 둘러싼 노선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파르타쿠스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반란군의 지도부는 크게 2개의 파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가 이끌던 주류파의 목표는 명확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반도에 머물며 로마와 소모적인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행군하여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 속한 노예들이 각자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트라키아, 갈리아, 게르마니아 등지로 흩어져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자유였습니다. 즉 그의 목표는 로마 사회의 혁명이 아닌 그곳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리아 출신의 크릭수스가 이끌던 강경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에 남아 로마의 도시들을 약탈하고 그동안 자신들을 억압했던 로마인들에게 피해 복수를 계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란 탈출이 아니라 로마에 대한 복수와 전리품에 더 가까웠습니다. 결국 이 노선 갈등으로 인해 크릭수스는 자신의 주정자들을 이끌고 스파르타쿠스의 군대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행동에 나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군에게 격파당해 최후를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파르타쿠스를 포함한 그 어떤 반란 지도자도 노예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 노예제는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사회, 경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스파르타쿠스가 시대를 뛰어넘는 노예 해방 사상가였다고 보는 것은 현대인의 낭만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자유는 나의 주인이 없는 자유, 채찍질 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자유, 즉 지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자유였던 것입니다. 잇따른 패배의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로마는 마침내 공화국 최고의 부자이자 야심가였던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소스에게 8개 군단이라는 막강한 병력과 절대적인 지휘권을 부여합니다. 크라소스는 이전의 지휘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체계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스파르타쿠스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패하고 도망친 자신의 부하들을 10분의 1형에 처하며 군단의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는 제비뽑기로 병사 10명 중 1명을 뽑아 동료들의 손으로 직접 때려 죽이게 하는 로마군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군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71년 스파르타쿠스의 군대는 이탈리아 반도 최남단에 갇히게 되고 크라소스의 대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역사가 아피아노스에 따르면 스파르타쿠스는 이 마지막 전투에서 적장 크라소스를 직접 노리고 돌진하며 초인적인 용맹을 보였으나 결국 수많은 창에 찔려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너무나 많은 상처 때문에 끝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죽음으로 2년간 로마를 공포에 떨게 했던 반란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복수는 처절했습니다. 크라소스는 포로로 잡은 노예 6,000명을 반란이 시작되었던 카푸아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아피아가도 변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로마에 대항할 꿈을 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끔찍하고 거대한 본보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만인의 평등이라는 거대한 이념을 위한 혁명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인간적인 착취 시스템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개인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처절하고도 위대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자유는 현대적인 의미의 보편적 자유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의 투쟁은 후세에 지울 수 없는 영감을 남겼습니다. 카를 마르크스부터 수많은 영화와 소설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름은 시대를 넘어 억압받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는 불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로마의 노예제를 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란은 시민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도 수백만 노예의 희생 위에 세워진 로마 공화국의 위선적인 민낯을 역사 앞에 가장 극적으로 폭로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지식, 로마의 심장을 겨눈 검, 스파르타쿠스 편이었습니다. 1분 컷 지식을 구독하고 더 많은 지식을 만나보세요.